안녕하세요. 오늘 5단원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에서 중단원 1, 우리나라의 자원 분포와 특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테마로서는 자원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페이지 148에서 151쪽 중에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자원의 의미, 특성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광물 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을 말할 수 있다. 학습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에 따라 자원의 의미, 자원의 특성, 자원의 분포 및 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란 무엇이냐? 자연물 중에서 인간에게 쓸모가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의미에 따라서는 좁은 의미의 자원, 넓은 의미의 자원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자원은 천연 자원입니다. 석유, 석탄 이런 자원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문화적 자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도 자원은 분류가 가능합니다. 재생이 가능한 자원, 비재생 자원이 있습니다. 재생 자원은 한 번 써도 계속 쓸 수 있는 것, 비재생 자원은 한 번 쓰면 고갈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생 자원으로는 태양, 바람, 땅의 열, 지열 등이 있습니다. 비재생 자원으로는 석탄, 석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럼 자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별표가 되어 있는 걸 보니 중요한 부분이 자원의 특성입니다. 자원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재성, 유한성, 가변성. 먼저 편재성이라는 것은 자원이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석유 같은 자원은 서남아시아 등 한쪽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유한성. 자원은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즉, 지금처럼 쓰면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변성. 가변성은 변한다. 즉, 예전에 석유라는 자원은 검은 액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석유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네, 기름. 이 석유가 자동차의 기름으로 쓰이는 등 이제 많이 쓰이는 자원으로 변했죠.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다,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유한성과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가채연수라는 단어입니다. 가채연수는 현재처럼 쓰고 채굴한다면 얼마 동안 그 자원을 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석유를 지금처럼 쓴다면, 지금처럼 캔다면, 지금처럼 채굴한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쓸 수 있느냐 이건데요. 석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석유의 가채 연수는 70년입니다. 70년 후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한성, 한계가 있는데 이 유한성에서 가채 연수까지 물어본다면 석유는 몇 년, 각각의 자원들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원의 분포 및 이용입니다. 먼저 자원은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전력 자원 등등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분포 및 이용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 자원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철광석, 석회석이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가 이 자원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어디에 이용되느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철광석은 어디에 분포 있냐? 북한의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남한에선 거의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이 철광석은 제철 공업에서 사용되고요. 석회석은 고생대 조성계 지역에 묻혀 있습니다.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석회석입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은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무언가를 에너지를 주는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석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주는 자원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석유는 어디에 있냐? 우리나라에는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 수입하고요.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다음 석탄은 크게 여러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탄 있죠? 그 연탄이 집에서 떼는 연탄, 과거에 썼던 연탄을 무연탄이라고 합니다. 무연탄은 고생대 평안계에 묻혀져 있고요. 가정용 연료로 과거에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연탄을 떼는 가정이 드물죠. 유연탄이라는 석탄의 한 종류가 있어요. 이 유연탄은 전량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 유연탄은 제철소나 발전소에서 주로 쓰이는 연료고요. 천연가스는 대부분 수입하지만 울산 앞바다 등에도 우리나라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는 과거에는 에너지 자원으로 쓰이지 않다가 왜 이렇게 천연가스가 에너지 자원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냐면 냉동 액화 기술 때문입니다. 냉동 액화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가스, 기체를 냉동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액체로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 천연가스를 얼리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기체 상태로 이 천연가스를 옮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입 수출이 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가스를 냉동시켜서 액체로 만들면은 액체 상태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는 보통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주로 가정에서, 그리고 버스도 보면은 이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가 종종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